혹시 내가 올려드린 강의 그 미리 좀 봤어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사람?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어요? 한 번 봤죠? 보면은 그 볼만하죠? 여기서 볼만하다는 말이 그 뭐야 그 뭐 내 강의가 좋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뭐 녹화 상태가 괜찮죠? 소리도 괜찮고 이렇게 화면도 괜찮죠? 내가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촬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예. 이게 우선 첫 번째 마이크. 그 소리 좋죠? 소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딱 잘 들리죠? 이게 마이크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이크 없으면요, 이게 음원하고 저 녹음기까지 거리가 있잖아. 이거 없이 그 소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소리가 그 안 좋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널찍하게 나오고, 알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볼만 할 테니까 꼭 올려드린 강의들 꼭 잘 보세요. 알겠죠? 예. 자, 보자. 첫 번째.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한 이제 원자 내부의 크초. 그걸 뭐 얘기하고 있네요. 뭐 특별히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각각 뭐냐? 뭐 이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한 다음에 전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전하가 있다 없다 중 전하가 없는 핵자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중성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가 존재하는 양성자와 전자 중 원자 핵 내부 성분은 핵이고요. 그 원자 핵의 성분이 아닌 건 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A다, B다, C다 이게 뭔지는 금방 나오겠네요. 자, A를 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전자고 C는 중성자겠네요. 자, 이때 영어로 뭐죠? 영어로? 양성자 영어로 뭐예요?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프로톤. 그 다음 전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일렉트론. 그 다음에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뭐냐면은 묻는 이유는 1학년 때는 그 교재 그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진 않지만 2학년 때부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바로 영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중요한 단어들은 영어로 좀 익히시라는 뜻으로 제가 그 몇몇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영어로 다 병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정도 단어는 알죠? 이거. 자, 그래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X 원소가 뭐냐, Y 원소가 뭐냐, 우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X하고 Y가 각각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X는 뭐고 Y는 누구예요? 자, 이렇게죠. 자, X라는 놈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냥 15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자, 여기서 15의 의미가 뭐예요? 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런 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죠. 그럼 원소 표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Z라고 하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이 Z 이게 지금 이름이 뭐예요? 원자 번호죠? 그러면 이 경우 이 녀석의 원자 번호를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X 같은 경우는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X의 원자 번호가 7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X의 정보 보시면 B 전자의 개수가 7개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뭐냐면 이 녀석은 전기적으로 중성일 경우 바로 전자 개수와 같죠. 그래서 쟤는 그 X 같은 경우는 B 전자의 개수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7번인 녀석을 우리가 원소기호 뭐라고 하죠? 질소. 그래서 X를 이렇게 완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보시면은 C의 개수가 뭐냐면 중성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중성자 개수는 몇 개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이 값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성자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y. 자, 18번. 자, 얘도 원자 번호가 있겠죠. 자, 그럼 얘 원자 번호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원자 번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C 중성자 개수가 바로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이 Z는 이 경우 18에서 10을 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중성자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질량수에서 빼주시면 원자 번호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값이 10이겠네. 에이, 8이겠네. 그럼 원자 번호 8번에 있는 원소가 누구예요? 바로 샨쇼.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는 문제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전자개수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원자 번호가 8번인데 1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자는 그 원자 번호에 해당한 것에 하나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표를 뭐 다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드디어 처음 풀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본 감상이 어때요? 자, 문제 풀어본 감상 어때요? 어때요? 멋있어요, 이 문제가? 자, 이 문제를 딱 풀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나도 전교 1등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뭐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문제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학교 가셔서 성적 얻어야 되죠. 여러분 성적은 뭐가 있어야 얻을 수 있죠? 성적은 무엇으로 획득하죠? 실력으로 획득하나요? 실력이 있어야 성적이 오르나요?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성적은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성적은 뭐로 얻는 거죠? 바로 실수를 없애는 것으로 성적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전자개수 몇 개예요? 9개잖아요. 뭐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죠? 거기 이 자료를 넘겨주신 여러분의 선배님 누군가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선배님이 이게 나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바로 윗기에 38기가 누군가가. 얘 지금 전자개수 Y 몇 개라고 해놨어요? 7개라고 해놨죠? 얘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틀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는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바로 여기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성적은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줄이는 데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학교 가셔서 이런 경험이나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셔서 학생들끼리 뭐 하겠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학과 과목에 대한 디스커션 등을 하게 될걸요? 그럼 디스커션 등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막 말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와, 쟤는 진짜 아는 거 진짜 많다 이런 생각하게 될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쟤는 말하는 거 보면 조금 어눌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막도 많은 것 같고 쟤는 좀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쟤는 잘 모르는 애 같은데 하는 걔가 성적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어려운 내용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실수 없이 풀어내기 위해서 꾸준한 연습을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성적이 좋고 그런 학생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할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챔피언은 어떤 사람? 챔피언 알죠? 챔피언. 예를 들면 왜 연하 언니가 대표적인 챔피언이잖아요. 연하 언니 알죠? 연하 언니. 연하 언니 실제로 본 사람. 연하 언니 실제로. 연하 언니 혹시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건 알아요? 그게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김연아 선수는 알아요? 알죠, 알죠. 이거 모르나?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서 모르나 해서. 그 김연아 언니 실제로 본 사람? 난 봤지. 김연아 언니가 평소에도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예, 미모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진짜 김연아 언니는요 진짜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곧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아마 김연아 언니 위인전기도 나올걸요?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진짜로. 정말 김연아 언니는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해내지 못한 5,00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한 번에 해내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연아 언니는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대통령역으로 사면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 알고 보니 연쇄살인 뭐 이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어쨌건 그런 챔피언은 명심해 두세요. 실력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항상 학생들한테 해드리는 말씀 바로 여러분 인생은 누가 결정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 인생은 뭐가 결정해요?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 오빠 이름? 오빠 이름이? 영현이 언니? 영현이 오빠? 영현이 오빠 무엇이 영현이 오빠 인생을 결정해요? 뭐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바로 계산 실수입니다. 계산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 이 선배님 A 받을 거 B 받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계산 실수가 여러분 한 학기의 성적을 결정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쌓여 여러분의 고등학생의 전체 성적을 결정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죠. 그걸로 뭐가 결정될까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대학이 결정되면 그 대학에서 뭐가 달라지죠? 만나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지. 자, 되게 잔인한 얘기 같겠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합니다. 알겠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라. 무엇이 인생을 바꾼다? 자,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이거 안 해줘봐. 뭐가 중요하다? 계산 실수. 알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요,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요. 왜? 남들도 틀릴 테니까. 하지만 쉬운 걸 틀리면 완전 나가리예요. 알겠죠? 명심하시라. 자, 두 번째. 에이. 짜잔. 자, 두 번째. 짜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영어로는 노멘클레이처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깜짝 어디 갔어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자, 바로 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풀이하면 이름을 부르는 방법 뭐 이 정도가 되겠죠. 화학에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기화합물이 됐건 무기화합물이 됐건 진짜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유기화합물만 따지면 원래 자연에 있는 거 빼고 그냥 인간이 합성한 것만 한 2천만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뭐 모르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녀석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그냥 개별적으로 내 맘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뭐가 정리가 되겠어요? 정신이 한 탱이도 없겠어요. 정신이 없겠지. 그래서 이 유기화합물이 됐건 무기화합물이 됐건 걔네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자체에 약간의 그래머가 들어가는데 그 기초적인 그래머를 준달책에서 초반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매년 이름 붙이기가 지금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문제들은 이 뭐냐면은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강의 중 준달 강의라고 해서 초반 5개를 들으라고 한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 명명법이 좀 자세히 설명이 돼요. 알겠죠? 그 정도를 들으시면 준달 수준에서 얘기하는 명명법 정도는 전부 다 커버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오늘 나눠드린 숙제에도 책 있죠? 그 숙제 책에도 엄청나게 많은 명명법 문제가 있으니까 꼭 계속 풀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나와 있는 거 몇 개 좀 소개를 하죠. 자, 첫 번째 1. 바로 KH2PO4.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요렇게 어휴 어디 갔어? 어휴 잠깐만요. 얘 이름은 우리말 한글로는 인산수소 포타슘 이렇게 쓰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포타슘 아니 나도 실수하잖아. 모노 포타슘 포스페이트라고 해요. 모노 포타슘 포스페이트. 1학년 때는 한글로 나오지만 2학년 때는 막 영어로 쓰라 이렇게 나와서 한국말, 영어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자, 화학적인 공부가 뭐 약간만이라도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 K가 양이온, 그 다음에 H2PO4가 전체가 음이온이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이온 결합 염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묘하게도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양이온을 뒤쪽에 쓰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양이온을 먼저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어 명명법과 한글 명명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쓸 때는 플러스 양이온을 뒤쪽에, 근데 영어로 쓸 때는 앞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 뒤에 있는 그럼 이 음이온이 바로 여기에서 인산수소 혹은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부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1. 뭐 주의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혼용 아니 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이게 자, 몇 가지 금속들에 대한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NA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얘 이름이 뭐죠? 네, 얘 이름이 나트리움입니다. 근데 얘 또 다른 이름은 소디움입니다. 같은 건데 이름이 두 개.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K. 얘 이름이 뭐냐면 칼리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포타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죠? 바로 뭐냐면 위쪽이
독일식, 일본식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영미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건 우리가 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어떤 원소에 이름이 있는 건 이거 우리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우리 이름을 정해주면 좋죠. 근데 애석하게도 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학자들의 문제긴 한데 이런 것들도 좋은 우리말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으나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뭐 anyway.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원소들은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묘하게도 이 나트륨, 칼륨은 언제 들어온 말이겠어요? 일제시대 때 들어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일본말 쓰면 되나요? 우리가 일본말 써도 돼요? 쓸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뭐 저도 저쪽 나라도 이제 뭐 어떤 국가고 우리도 국가니까 서로 이제 동등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츤데레라는 말 있잖아요. 츤데레. 그게 일본 말인 건 아세요? 예, 일본어로 츤츤이라는 말과 데레데레라는 말이 있대요. 그걸 합쳐놓은 말인데 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냐면 그 동등한 일본이라는 국가와 동등한 한국이라는 국가 사이에 문화 교류를 통해 말이 오고 갔다. 그럼 충분히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말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동등한 상태가 아닐 때.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같은 상황에서. 그럴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흡수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 넘어온 말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차별을 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너 이 새끼 이 말 안 쓰면 죽인다 이럴 때 하이 하면서 이제 그때 쓰게 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볼 때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떤가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또 교과서에서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창기 초창기 뭐냐면은 그 교과서를 쓰는 그 교수들은 대부분 어디 유학파겠어요? 일본 유학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창기 모든 학술적인 용어는 일본식 표기가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 유학파가 많아요? 미국 유학파가 많아요? 미국 유학파가 많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고등 교과서에서도요.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얘를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적절한 걸 골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을 때 난 아무래도 친일파 같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래도 난 친미파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정치적 어떤 성향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오빠 이름 뭐랬더라? 오빠 이름 뭐랬더라? 영현이 언니는 친일파예요? 친미파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 뭐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달책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H3PO4 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인산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인산이고 영어 표현으로는 포스포릭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산해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 포스포릭 애시드의 산해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산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설명을 할 텐데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충전을 해야